국민권익위원회. 네, 김주대 뉴스 정면 승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민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아까 말이 잠깐 꼬이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가 뭐겠느냐. 이게 그거는 아마 본인이 이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노이즈를 만들거나 더 큰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에게 지금 쏠려있는 시선을 좀 나누기 위한 그런 이제 전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법 왜곡죄는 오늘 아까 말씀 안 했지만 법 왜곡죄도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북한에서 이거 유사한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부당 판결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권력자가 보기에 이 판결이 부당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 판사에 대해서는요. 최대 5년의 노동 교화형에 네.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법 왜곡죄는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북한보다 더 강한 법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권의 유지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을 원칙을 완전히 회수하려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저도 법 왜곡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지만 근데 이제 균형을 위해서 이게 독일과 덴마크 등 유럽 국가에도 법이 있다라고 이제 같이 설명을 드려야지 북한만 딱 얘기를 하면 이게 또 약간 잠깐 말씀드리면 독일 프레임 쪽으로 맞아요. 좀 접근할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요? 독일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독일 네. 얘기는요 전범 재판의 경우 전범 재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오랜 기간 그 이제 독일 나치 정부에 있으면서 나치 관련돼서 정권에 부역했던 판사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잘못된 법을 적용했다 해가지고 그런 이제 입법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전범 재판이라는 것과 우리나라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일단 뭐 알겠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 얘기로 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민주당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법사위에 있는 그 의원들이 사실은 지방선거 출마용으로 좀 격하게 이 법안을 지지자들이 좀 열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진도를 많이 너무 성급하게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사실 추미애 의원, 김용민 의원, 서영교 의원, 전현희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자천 타천으로 지방선거 이제 출마자로 거론이 좀 되고 있고 이 와중에 추미애 위원장이 뭐 예고된 거긴 합니다만 법사위원장 이제 그만둔다 이제 경기도지사 나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또 아니다 기다 뭐 이제 보도가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 이건 사실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야겠죠.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그 지금 상황에서 그럴 경력이 애초에 아니죠. 원래 네. 국회의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떨어졌죠, 근데. 그렇죠. 다시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법사위원장을 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실 물론 이제 추미애 위원장 정도의 인사가 와야 법사위에서는 거의 난장판인데 항상 논의가. 네. 그래야 뭘 좀 진압할 수 있지 않아?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근데 그거를 또 추미애 의원이 수용을 했다는 것은 법사위원장 하라는 그 굳은 일을 수용을 했다는 거는 결국 나름의 정치적인 로드맵이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로드맵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 뭐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할 거냐? 아니겠죠. 당연히 지방선거를 나갈 건데 지방선거 뭐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거라는 거는 지방 신문부터 시작해서 다 기정사실화 해놓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법사위원장직도 그만둘 것이고 그러면 뭐 이게 그만둘 것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요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뭐 그게 상당 부분은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사실에 가까운 얘기로 받아들여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맡을 때부터 사실 본인은 좀 급이 안 맞는 자리거든요. 국회의장까지 나왔었고 선수도 높은데 그렇죠. 보통 3선이 가는 이제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시 정청래 당 대표와 상당히 얘기가 된 상태에서 법사위원장 맡았던 게 아니냐. 즉 법사위원장은 올해까지만 하고 내가 내년에 경기도 나갈 테니까 날 도와달라. 그러니까 당 대표가 어느 정도는 내년 경기도에서 나간다 그러면 공천에 대한 어떤 뭐 확실한 약속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그렇죠. 그 육선이 법사위원장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 간사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다 선수가 안 맞는 그렇죠. 지금. 근데 육선이 위원장 하니까 나경원도 오선이 나경원도 간사한다고 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그 정청래 대표가 추미애 의원을 뭐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 후보를 시켜줄 수 있나요? 이게 어쨌든 경선이나 이런 걸 치러야 되는 문제인데. 네.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인사에 대해서는 이 정청래 대표 오케이 한 것이지만 그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목적을 이제
기대에 맞게 해주려는 뭐 그 정도의 힘을 지금 갖고선 했다라고는 전 거기까지는 보지 않고 다만 분명히 이제 추미애 위원장의 어떤 구상이나 이런 것들을 정청래 지도부가 오케이 해준 측면이 있는 거겠죠. 네, 그것에 대한 성적표는 이제 뭐 내년 여름에 되면 또 이제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대변이 나왔으니까 오늘 얘기하기 되게 든든한데 그동안 각자의 해석이 되게 달라서 장동혁 체제 뒤뚱거린다 이런 특히 지난주에 윤한홍 의원이 이제 대놓고 저격을 해서 되게 이제 그 굳은 표정의 장동혁 대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보도가 좀 났었는데 그래서 정말 이대로 장동혁 체제 괜찮은 건가? 이걸로는 지방선거 나갈 수 있다 없다 해서 말이 많습니다.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도 이대로 좀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동안 이른바 친한계 혹은 비윤계, 소장파 이런 분들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좀 기존의 당의 어떤 다수파랄까요? 이런 분들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 그 전주까지와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대변인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직 다수파까지는 아니죠. 예, 그분들 뭐 서명해서 얘기했다는 사람이 명확하게 뭐 얘기하면 25명 정도고, 네.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뭐 좀 얘기했다는 사람이 많이 잡으면 이제 한 35명, 4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직 다수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 말은 이제 윤한홍 의원 같이 기존의 당의 메이저 그 메인스트림이었던 분들도 이제 비판 입장을 낸다는. 네.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냐, 윤한홍 의원이 오세훈 시장 쪽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윤한홍 의원이 오세훈 시장이 2006년부터 11년까지 서울시장 했을 때 그때 서울시 고위 관료를 했었어요. 기획관리실장인가 뭐 이런 거 하면서 고위직으로 있었는데 그때 5년 넘게 오 시장과 아주 측근으로 해서 일을 손발을 맞춰왔었죠. 그리고 지금도 오 시장 쪽으로 지금 분류된 사람인데. 그 지금 어떻습니까? 오 시장이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 목소리를 냈었었죠. 그리고 지금 특검으로부터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의 공천 가능성이 조금 안개 속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한홍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기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아닌 비대위 체제라든가 새로운 이제 당대표가 온다 그러면 오 시장이 공천받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서 도와주기 위한 그런 정치의 배경으로 장동혁 대표에서 비판을 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권영진 의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대구 시장 하셨었죠. 네. 권영진 의원은 사실 뻔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재판받을 때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이에요. 국민의힘 의원 광역단체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권영진 의원은 이렇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좀 선처해달라 탄원서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어떤 그 입장도 조금 정치의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는 좀 그런 걸 감안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는 얘기 안 하지만 조원 CNA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붙어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지지율이 붙어 있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뭐 당 지지율을 아주 뭐 낮게 가져가고 있다든가 이렇게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동혁 체제가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당의 내부 사정까지는 알 수가 없고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언론 보도 그러니까 보수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봐도 장동혁 대표의 그동안의 스탠스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여러모로 미련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는 좀 바뀔 것이다. 하루에 1도씩 바뀔 것이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같은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등등등 미련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12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평론가 입장에서는 그 전부터 장동혁 대표는 방향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지지층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방향 전환을 이렇게 뭔가 담대하게 하려면 자기의 어떤 당내 기반이나 이런 것도 강해야 되고 굉장히 그리고 대중들로부터 상당히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캐릭터도 있어야 되고 여러 조건이 있어야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의 당내 기반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미디어 대변인단 정도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예를 들면 최고위원 중에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분 외에는 사실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지층의 어떤 강한 의견에 매여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점을 이제는 당내 의원들도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왜 이럴까? 혹시 극우 유튜브를 자주 봐서 그런 것이 아니냐? 거기랑 친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온갖 얘기가 언론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가 어느 정도는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지인 것 같고 앞서 윤한홍 의원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나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노림수 없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노림수를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물론 장동혁 대표가 본인 말로도 나도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뭔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드는 방향으로 좀 전환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거는 여러모로 당의 내분이나 이 혼란 상황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실 장동혁 대표가 며칠 전에도 멸콩 TV인가요? 뭔가 아까 극우 유튜브로 평가받는 유튜브 채널에 이제 나가신 걸로 보도가 됐고 그 전에도 뭐 고성국 TV나 뭐 하여튼 그런 이영풍 TV 저는 잘 모르는 방송들인데 하여튼 이런 데 나왔다고 이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정면승부 이런 데 좀 나오시면 안 됩니까? 좋죠. 네. 정면승부 좋죠. 네. 왜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 전통적인 언론 인터뷰는 좀 자제하고 강성 극우 유튜브로 평가받는 미디어에만 출연을 장동혁 대표가 하니까 너무 극우 강성 지지층에만 소구하는 거 아니냐. 중도 확장 전략이나 대국민 접촉면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올 수는 있잖아요. 아니 섭외 요청하셨었어요? 네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밖에서. 네. 제가 오늘 들어가면은 네. 대표한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준우 앵커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행자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꼭 출연하셔도 된다고 네. 제가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나만의 스케줄이 있다. 뭐 4번 타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사실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지지층을 단단히 하면서 중원으로 간다. 예전에 네. 이제 그런 표현들을 대변인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지층은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단단해진 것 같은데 네. 중원으로 언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6개월 남았잖아요. 네. 6개월 남았으니까 이제 서서히 모습을 좀 보게 되지 않을까 보게 싶습니다. 된다. 보게 될 수 없을 거라고 김윤아 평론가님은 이미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경로 의존성상 이게 급선회가 어려울 거다라고 보십니까? 근데 일부 이제 뭐 포장지 정도의 뭐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핵심 뭐냐면 이미 오른쪽으로 10발자국 갔는데 좌측으로 한 발자국 간 다음에 자 이것 봐라 나도 좌측으로 좀 틀었어라고 한 다음에 다시 우측으로 10발자국 가면은 그게 이제 효력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맥락들을 완전히 틀어버려야 되는데 가령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이 색깔까지도 품겠다 뭐 이렇게 정도는 가야 뭔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중도 확장을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는 용인할 수 없어 뭐 이런 분위기 같아요 보기에는 네. 느끼기에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이 중도적인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이 이제 변했으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실망했으니 나는 국민의힘 지지해야겠다 이렇게 가겠느냐 저는 그렇게 가기 어렵지 않느냐 정말 어떤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한 변화를 갖고 올 만큼의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근데 민주당 이렇게 묻고 싶어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일극 체제, 전체제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다른 목소리 전혀 못 내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반발하거나 좀 반대 입장인 사람들은 전부 다 숙청을 하고 공천도 배제시켜 가지고 비명 행사를 만들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정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집권까지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왜 자꾸 우리 남의 당에 대해서는 너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네는 좀 더 레인지를 넓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의힘은 나름대로 플랜이 있는 거니까 네. 민주당 일을 잘하고 국민의힘 일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 행보가 이재명 모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모델을 해가지고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어떤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뒤를 밟아가지고 대선 후보도 되고 뭐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는 인상을 받을 만한 그러한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정치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정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막 얘기했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이재명 모델을 따라간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또 그건 얘기가 아니죠. 나오는지는 왜냐하면 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했던 것은 잘했다고 하면서 우리에서는 잘못한다고 하는 그런 해서는 안 된다. 그 알겠습니다. 말인 그 거죠.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이제 질문 하나만 바꿔서 해볼게요. 민주당의 그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던 당내 개혁안이라는 변화 방향은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일 관심사 있는 거는 나경원 의원이 내놓은 7대3 룰이에요. 5대5에서 7대3으로 단체장 후보 이제 경선 룰을 좀 바꾸겠다. 요건 근데 어느 단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언제 확정된다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네. 지금 뭐 찬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방향은 이래요. 이제 우리가 진지를 구축하는 거, 전국의 진지를 구축을 잘해야지 그게 나중에 어떤 이제 상황이 생겼을 때 평상시에 조직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나중에 큰 선거, 총선이라든가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진지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기초의원들, 이제 지방선거에 있는 기초의원들에게 당선과 아주 이제 우파에 대한 충성도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조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만 이제 소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천을 주게 되면 이게 당성은 없고 그냥 본인 개인 정치하느라 하고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당을 위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야당 입장인 거고 선명한 야당이고 지금 저쪽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무도한 정책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 당성을 가지고 확실한 우리 우파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당성이 좀 높은 그런 분을 공천을 좀 많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은 알겠는데 그게 뭐 실제 본선 경쟁력 문제는 질문을 빼더라도요. 그냥 절차나 이제 어디에 부위에서 뭐 이게 무슨 체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합니까? 아니면 그냥 최고위에서 결정합니까? 이걸 제가 몰라서. 아마 의총을 거칠 겁니다. 의총을 거쳐가지고 의견을 듣고요. 나중에 최고위 거치고 중앙위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안이 아니지만 그래도 의총은 거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군요. 네. 시기는 아직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한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연말에 토크 콘서트를 지금 연다고 했는데 8분 만에 1,500석이 매진됐다고 합니다.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혹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등판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요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1,500석 매진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나름의 팬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팬덤의 규모라든가 이런 충성도라든가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핍박받는다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1,500석 매진은 뭐 할 수 있죠. 네. 8분 만에.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 옛날 말로 이제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될 처진데 이런 거라도 활용하고 뭐 그렇게 해서 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만은 안 된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는 게 이게 덧셈 뺄셈 해봤을 때 그게 맞는 거냐라는 의문이 좀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 이런 방식으로만 가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은 저는 있어요. 뭐냐면 보수 정치가 갈 길이라든가 새로운 보수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로드맵을 내놓고 뭐 이런 걸로 좀 승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 이 이슈는 내 이슈다.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새벽 배송 문제라든가 론스타 문제라든가 이건 내 거야 딱 침발라 놓는 그러한 이제 이슈 파이팅 그리고 역시 이제 어떤 인기가 있어 이거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방향으로만 가는 거는 제가 볼 때 한계가 명확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보다 좀 큰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민주당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좀 의문이 듭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 또 한동훈 대표를 왜 조심스러워하고 또 품기에 좀 조심스러운가 그런 것도 설명이 되죠. 민주당이 좋아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 당내 분열이나 갈등이 이제 생기면서 당 지지율 떨어지고 했던 게 우리 과거의 경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제 토크 콘서트가 8분 만에 매진됐다 그러는데 1,500석이면요. 결국 크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좀 작은 규모예요. 그러니까 좀 의도적으로 저는 의도적이라 보지 않지만 좀 의도적으로 좀 빨리 매진될 수 있는 그런 작은 사이즈의 어떤 규모의 콘서트를 좀 계획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큰 데는 이미 다 예약이 찼을 거예요. 가수들 걸로. 우스개로 한마디만 드리자면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을 상대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러운 캐릭터가 나오면 좋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이상하다는 시간이 없어서요. 듭니다. 오늘 김민하 평론가 이준우 대변인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